아, 그래요? 네, 네, 익스프레스 약간 비슷한 단계를 단계까지만 봤거든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중간 패킷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 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패킷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뭉치,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패킷이라고 계속 그냥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네트워크 엔지니어인데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 패킷이라는 거는 IT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패킷 안에 넣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킷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썼는데, 이 중간 패킷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끝나고 끝낼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던 거를 이 중간 패킷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자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이 이제 티아고는 이 자산을 미래에 나한테 물려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뭐 미래에 나한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놔라.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뭐 사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젠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중간 패킷들을 잘 모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이거는 각자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샘플로 이제 티아고가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세컨드 브레인 그룹에서 컨퍼런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컨드 브레인 우리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컨퍼런스를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젠다가 있고 뭐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있고 뭐 발표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리스트업이 되면 이거를 뭐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여울님이나 태국님 뭐 운영진인데 이거를 막 아젠다도 막 머리 짜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그 전에 우리 티아고가 했던 그 세컨드 브레인 컨퍼런스 있잖아요. 뭐 걔네 걸 그냥 번역해서 그냥 쭉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 있었던 어떤 컨퍼런스 그거에 이제 포맷만 따와서 그거를 세이브 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중간 패킷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제목만 바꿔서 사용을 해라. 뭐 예를 들고 뭐 그리고 뭐 안내문 발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걸로 모아둬라. 그러면은 이제 여울님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컨퍼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뭐 웹서핑 하다가 이거 뭐 어떤 독서 모임 갔는데 뭐 좋은 이게 아젠다가 뭐 있다든가 뭐 이런 문구 같은 게 안내 문구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세이브 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중간 패킷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익스프레스. 저는 익스프레스 하면 그냥 웹사이트나 이런 거에 퍼블리시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익스프레스 단계에 이게 중간 패킷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수집하기나 정리하기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중간 패킷이 어찌 보면 그냥 딱 만들어진 출력물이잖아요. 이미 딱 샘플로 나온 그 출력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들어가도 뭐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재미있었던 거는 이 표현하기 단계에 그냥 웹사이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퍼블리시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색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이 피하고는. 그래서 지금, 보통 이게 네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뭐 검색, 그다음에 브라우징, 뭐 브라우징은 뭐 그냥 우리가 뭐 폴더나 뭐 이런 거 검색하는 거고요. 태그 뭐
지금 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태그 랭글러인가? 태그 랭글러 플러그인 설치하면 왼쪽에 이렇게 태그들 폴더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오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네, 뭐 태그라든가 마지막에 이제 세렌디피티라는 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세렌디피티는 뭔가 그러니까 우연하게 얻은 뭐 그런 약간 한국말로 해석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우연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뜻밖의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게 실제 매니저도 뭐 원어민들도 쓰더라고요. 그 기연 같은 매니저도 건가요? 예? 기연?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뜻밖의 아이디어를 내면 제 매니저도 이거는 뭐 세렌디피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뭐 최근에 몇 주 전에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제 매니저가 쓰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쓰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텔카이스텐의 어제 그 엘프 화가님 그 세션 우리가 들을 때 우연하게 어떤 아이디어나 연결 같은 거 얻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냐 뭐 세 가지 정도로 티아고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그냥 내가 찾으려는 것만 찾지 말고 뭐 예전에 했던 뭐 유사한 프로젝트라든가 약간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런 거를 좀 같이 검색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태극님이 얘기했는데 시각적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우연성을 증폭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시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옵시디안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그 마인드맵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더 아이디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조합하거나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더 쉽거든요. 실제로 그 뭐죠? 엘프아가님도 이게 마인드맵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쓰고 했으면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막 했을 텐데 마인드맵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5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최근에 트렌드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마인드맵이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토니 부자니 마인드맵을 예전에 만들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조셉 디 노박 이런 사람들의 노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마인드맵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의 노트들은 대부분 스케치나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이 시각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적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태극님 같은 경우 아까 시각적 그런 뭐 얘기를 하셨는데 마인드맵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세렌디피티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반응을 뭐 예측할 수 없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피드백을 주실 때 뭐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거를 이렇게 레커멘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의 힘인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김태현 일이 있으셔서 먼저 네. 나가셨고.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참 뭐 100% 공감을 하고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협력적이라고 이제 티아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세컨드 그룹에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세컨드 그룹에서 저도 많은 걸 보고 배우면서 어제도 뭐 옐프가님 통해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다른 분들 어떤 툴 알려주는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 거에서 뭐 저도 또 제가 하는 방식을 좀 그래도 숨김없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뭐 이거 같은 얘기인데 뭐 모든 것은 리믹스다. 이거 원래 이제 10가지 원칙에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뭐 첫 번째 원칙이죠. 뭐 다른 사람의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 그 10가지 원칙 중에 8번째 원칙인데 공유를 하라,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최근에 뭐 여울님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생성 효과라는 거를 저는 이게 티아고가 얘기를 한 건, 티아고가 얘기한 것 같아요, 책에서. 아, 내가 넣은 건가? 이제 헷갈리네요. 제 생각도 막 덧붙이다 보니까. 이 생성 효과는 뭐냐면 인간이 그냥 수동으로 받아들인 정보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 봤는데 어떤 영어 강사님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혹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나 자기 주변의 얘기 혹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써서 그걸 이제 감수를 받고 원어민이나 영어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외워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영어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거엔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게 이제 생성 효과로 이게 만들어낸 이제 학습 방법이죠. 음.